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민 가면 무조건 다 잘 살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댓글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얘기 달립니다. 뭐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안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떠나야 된다, 이민 가자, 대한민국 탈출해야 된다, 탈출은 진순. 이런 댓글 여러분도 봤을 텐입니다.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댓글 다른 사람 중에 정말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이민이 쉽습니까? 아닐 텐데, 진입장벽이 높을 텐데, 거기에 돈도 많이 들 텐데. 근데 거기서 뭐 대한민국 다오도 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뭔가 능력도 없고 뭔가 돈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살기 어렵다는 게 뭐예요? 내가 버는 돈이 적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좋은 집 가지기 힘들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한 자리 꿰차지 못하는데 이민 가서 한 자리 꿰찰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어렵고 딴 나라는 안 어렵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어렵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 떠나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이민은 공짜로 갑니까? 이민은? 뭐 언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 나라는 좋은 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나쁜 것만 있고. 어떤 나라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우리나라도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많아요. 단지 나쁜 것도 있죠. 어떤 나라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한국 땅에 뭔가 좀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이민 가야겠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돈 벌고 직장 제대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멘탈이 세고 근성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자리 꿰차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좋을까요? 전자 아닙니까? 전자? 아니, 상식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멘탈이 좋지 않나요? 안 다니는 사람보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작다는 거잖아.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민을 간다고 해서 비전이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안 좋고 딴 나라도 딴 나라는 좋은지 아십니까? 딴 나라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더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아니, 우리나라만 자본주의고 다른 나라는 자본주의 아니야? 솔직한 말로 자본주의 아닌 나라가 있죠?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도 어느 정도 따지면 자본주의야. 한국에 빼고 자본주의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돈이 다 최고 중요하고 돈이 다 최고지 않나? 근데 내가 가진 것도 자본도 없어요. 한국에 자본도 없는 사람이 외국 가면 자본이 생깁니까? 한국에서 나눈 고학력자도 외국 가면 그 고학력 못 살려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웬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외국 가면 자리 꿰차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 뭔가 제대로 된 능력도 안 되고 학력도 별로 안 돼. 외국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보통 외국 가서 하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그 현지인들 기피하는 거 있잖아요. 현지인들 안 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도 호주 가잖아요. 호주 가면 어떤 거예요? 호주 현지인들이 돈 안 되고 기피하는 거 하잖아요. 허드렛일 하지 않습니까? 비전 있고 능력 발휘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해보신 분 어떤 말 하냐면, 한국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노예처럼 농장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잡일 같은 거 하는데, 그 현지인들은 그냥 안에서 막 커피 마시고 깔끔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페이가 다르다고요. 페이가. 이래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우리 동남아 계통이 있죠.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겪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맞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어떤 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고 뭔가 더럽고 환경 안 좋아서 꺼리 한 일 그런 거 하지 않나요? 환경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답업사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잖아. 그 똑같은 거 여러분 딴 나라 가면 결국 이민도 돈과 능력이에요. 돈과 능력. 제가 보면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온라인에서 이민 가야 된다. 한국 다업대 얘기하는 사람이 몇 년 뒤에 똑같이 그런 얘기해. 똑같이. 그럼 한국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민을 못 갔다는 거잖아. 아니 말로만 이민 가고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나라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적게 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낸다고 착각을 하지. 우리나라보다 더 내는 나라 훨씬 더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세금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많이 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적은 것도 많아요. 일본 가면요 안 아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써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게 한국처럼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려고. 한국처럼요 매번 배달 시켜 먹고 배달도 잘 안 돼. 여러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정말 큰 착각이야. 그냥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다른 나라 가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 많아.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같은 거 LTE, 5G 이런 것도 우리나라니까 어딜 가든 이제 안 끊기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스마트폰 고장나면 고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 가면 바로 못 고쳐요. 여러분 근기에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달 같은 것도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같은 배달 문화가 없어요. 일본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멀리까지 가고 그런 게 없어요. 막 금방 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 가서 만들어 먹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도 뭐 먹어요? 밥하고 김치 먹지 않나요? 그럼 딴 나라 가면 밥하고 김치 흔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 결국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말로는 이민 가야겠다 얘기하지만 정작 이민 갈 사람도 얼마 안 되고요. 이민 가서 제대로 살 사람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는 이민 온라인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국 땅에 제대로 적응하시기 바랄게요. 전 한국 땅에서 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뭔가 능력 발휘 못하는 사람은 외국 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간다고 증진된 사람들이 주로 내미는 게 일본은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많이 일어난 특성도 있어서 생각보다 인프라가 구리고 워낙 한국보다 고립된 선나라인 만큼 위험지역도 한국보다 월등히 많죠. 일본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뭐 한국의 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는 부정하진 않지만 한국만한 나라는 사실 선진국에서 따진다 해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요즘에 상황이 안 좋죠.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 일본도. 일본 거기다가 이제 좀 자연재해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최근에 지진 문제도 발생하니까 인프라 살기 좋은 거 있죠. 일본도 살기 좋은데 뭐 도쿄 같은 데 있겠지. 교토 같은데. 근데 그런 곳은 한국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냐 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방세도 비싸고. 특히 일본이 비싼 게 그 방세거든요. 월세. 일본은 전세가 없잖아요. 월세보다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거기다가 일본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만큼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은 더 많이 나가.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처에 뭐 편의점이나 마트가 쫙 깔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시골 같은 데가 아닌 이상 변두리만 가도 편의점이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마트도 다 있습니다. 식자재도 있고. 근데 일본은 막 식자재 가려면 막 차 몰고 한 20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전거 타서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약간 장 볼 때 그 피난 가듯이 거의 차에 한가득 실어서 갑니다. 한가득 실어가지고 한 번 갈 때 있잖아요. 한 번 세일할 때 왕창 담아서 와. 자주 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문화가 별로 없어요. 외식을 잘 안 해. 밖에서 사 먹는 거 비싸고 돈 아까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일합니다. 그럼 본인이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그럼 평소에 요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배달 음식 먹던 사람은 거기서부터 난간에 부딪히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일본어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 문화 적응을 해야 돼. 문화 같은 것도.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일본 가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커요. 중소기업이죠. 일본 중소기업.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신 아니면 이민 오신 분들 이제 이야기 있거든요. 영상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분이 대체로 좋은 기업 다니기보다는 중소기업 다닙니다. 중소기업. 일본의 중소기업.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일본 중소기업 월급 치면 나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중소기업 다녔을 경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 200만원 수준. 2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 정도. 세전 220 세금 떼면 한 19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월급하고 차이가 안 나요. 중소기업하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 대체로 중소기업 다닌다니까. 대기업 못 가요. 정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일본의 중소기업도 박봉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박봉인 건. 일본의 중소기업도 엄밀히 따지면 평달에 30만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면 270만원 이상 그 정도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오래 다지 않은 이상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민 타령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말고도 더 힘든 나라가 많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